그래서 실무적으로 어떤 식으로 통해서 분석이 진행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10분 마치겠습니다. 항상 있는 오디터 퀄리티 컨트롤 하고 리드 얼라이먼트를 하는데, 이 리드 얼라이먼트는 제일 처음에 리시퀀싱에서 말씀드린 비트 블레이나 보타이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얘는 뭐 특이할 게 없어요. 그냥 시퀀스입니다. 메틸레이트돼서 변형된 시퀀스도 아니고 그냥 시퀀스예요. 하지만 이미 실험 전 과정에서 메틸화돼서 끄집어 내렸기 때문에 메틸이 있겠구나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세츄레이션 어널리시스와 노멀라이즈 테스트가 진행이 동시에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츄레이션 분석은 아까 레어 프랙션 커브랑 똑같아요. 비슷합니다. 내가 이 데이터로 실험을 했을 때 다른 실험을 똑같이 해도 반복이 얼마나 잘 될까, 그걸 보는 게 세츄레이션 분석입니다. 코릴레이션 값이 나타내고, 이 코릴레이션 값이 높을수록 내가 생산한 데이터는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역시나 없어요. 연구에 따라서 자기 판단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외에 또 이제 어떤 CG가 전체에 얼마나 있는데, 내가 매핑을 해보니까 그 중에서 뭐 한 번 붙은 놈, 두 번 붙은 놈, 세 번 붙은 놈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카바리지가 어느 정도 되고 있구나, 매출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메딥스라고 하는, 이름도 쉬워요. 메딥은 메딥스로 분석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보시면은 이제 특정 크로모점의 위치에 HR이라고 해서 이제 이 사실은 RNA-seq 분석에서 사용되는 패킷인데 갖다 쓰더라고요. 서로 갖다 많이 씁니다. 그래서 특정 P-밸류 값이 나오고 마찬가지로 FDR 값이 멀티플 테스트 컬렉션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비닝을 해요. 뭐냐면 특정 그 프로모터라든지 CPG가 있는 부분을 비닝을 해서 그 비닝이 케이스와 컨트롤 간에 유의하게 메틸레이션의 차이가 있냐 없냐 이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 비닝에서 P-밸류 여기는 오케이 해서 여기 지금 이제 필터링 쫙 돼서 이런 부분들이 케이스와 컨트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들이 이렇게 결과물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는 빈 익스텐션을 비주얼라이제이션하고 타겟팅 어널리시스가 됩니다. 빈 익스텐션은 뭐냐면, 아까 이제 그 비닝들이 유의한 비닝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들은 이렇게 하나씩 있다, 이제 빈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의 그냥 특정 사이즈의 윈도우죠. DNA를 짜게 놓은 겁니다. 여기는 차이가 있고, 여기는 붙어서 차이가 있고, 여기도 차이가 있는데, 어차피 붙어있는 부분은 유의하게 그 지역 자체가 다 이제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익스텐션 해줍니다. 하나로 묶어주는 거죠. 이 지역 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RNA-seq에서는 DEG라는 표현을 써요.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 하는데, 여기서는 DMR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Differentially Methylated Regio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다르게 메틸레이트 된 리전을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결국에는 이제 눈으로 보는 걸 좋아하니까 이제 비주얼라이즈를 하죠. 특정 케이스와 컨트롤 간에 여기 보시면 이제 반 딱 자르면 이 부분은 메틸레이션이 별로 안 돼 있고, 이게 지금 리드가 쌓인 거거든요. 메틸레이션이 안 돼 있고 여기는 왕창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특정 우리가 데이터 인터프리테이션을 위한 진의 프로모터 부분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주게 되고, 이게 이제 그 메딥스가 되어 있고,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생산한 그런 어떤 그 디퍼런셜리 메틸레이티드 리전을 가지고, 그럼 그게 도대체 사이런싱하는 유전자가 뭐냐, 그럼 그렇게 사이런싱되는 유전자는 도대체 무슨 기능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후속 연구도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 거죠. 아직까지도 저희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직 논문화돼서 나온 건 아직까지 없어요. 그래서 다른 팀의 연구 예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러한 후속 유전체 연구는 굉장히 그 페노타입과 연관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이렇게 우리가 암이 생기는 이유도 결과적으로는 암을 막아줄 수 있는 유전자들이 메틸레이션에 의해서 사이런싱이 되면서 디펜스 메커니즘이 무너지니까 암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암 연구에 굉장히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고, 기혈이라든지 당뇨병 이런 것들까지도 굉장한 이제 질병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 에피지노믹스랑 관련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연구가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고생하셨고요. 남의 자리 별로 없네요. 이제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2시간 넘게 진행이 됐는데, 굉장히 이제 그 타이트한 시간 동안에 거의 퍼붓듯이 이제 그 NGS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아까 정현수 연구원이 말했듯이 시퀀싱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면서 이번 그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50도가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동물 연구를 하던 사람 연구를 하든 식물 연구를 하든 한 가지로 이제 귀결된 그런 50도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분석을 한 번에 시행을 하는 거죠. 뭐냐면 지금은 이제 금전적인 내용들 때문에 RNA-seq이면 RNA-seq, 리시퀀싱이면 리시퀀싱 한 가지만 수행을 보통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소가 먹는 거에 들어있는 미생물부터 어떤 특징적인 것까지 드노버스이라든지 메타지노믹스, 기타 등으로 프로파일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특정 개체의 어떤 프로파일 자체도 지놈은 리시퀀싱이나 드노버스블리로 혹은 장내 미생물까지 메타지노믹스로 각각의 어떤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그 5가지 분석을 여기서 프로파일을 합니다. 그렇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RNA-식을 통해서 보고 마이크로 RNA도 보고 에피지놈도 보고 이제는 큰 그림을 그릴 때가 이제 점점 되는 거죠. 뭐냐면 실험 디자인은 이제 하나의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에서 지놈은 어떤지, RNA의 전자체는 어떤지, 에피지놈 상태는 어떤지, 그 지놈 외의 지놈이라고 하죠. 메타지놈은 어떤지 이런 식으로 되게 큰 그림을 그려서 하나의 통합된 분석이 앞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분석 종류 다 합쳐서 인테그레이티브 어널리시스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동물 같은 경우는 우수한 개체나 유전자 혹은 질병 같은 것들을 다음과 같이 다양한 분석을 통합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필요해지죠. 네트워크 분석이 필요해집니다. 뭐냐면 다음 그 5가지를 이제 각각을 이제 분석을 한 다음에 그것들을 연관시켜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고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어떤 특정 김성 교수님이라는 어떤 그런 분은 그것만 이제 하세요 또. 그래서 각각의 분석들을 엮어서 네트워킹을 해갖고 그것들을 각각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제 빅데이터 시대라고 보통 하잖아요. 그래서 NGS 아까 계속해서 스프시 많아갖고 데이터 생산량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의 예입니다. 그냥 굉장히 간단한 10X짜리 돼지 리시퀀싱 예를 보시면 데이터를 하는데 대충 맡겨도 한 2주 정도 걸리고요. 한 60기가 정도 데이터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 대충 20번씩 프로세스 하는데 기본적인 서버 뭐 아주 작은 서버 하나 가지고 한 일주일 잡습니다. 보통 5일, 4일, 5일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과정에서 생산되는 대충의 데이터가 한 1테라 근처로 다 생산이 됩니다. 한 발이 하는데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 샘플 수 곱하면 시퀀싱 가격이 싸지면 싸질수록 생산되는 데이터도 늘 것이고 그 다음에 샘플 수도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거 데이터 시간 이거 뭐 감당이 안 됩니다. 100샘플만 예를 들어도 데이터 생산을 한 서버랑 하나의 시퀀서로 하려고 하면 데이터 생산에만 이만큼 걸리고 분석에만 이만큼 걸리고 이렇게 되겠죠. 말이 안 되죠. 이제 점점 더 이제 시퀀싱 기술이 발전해서 스피드가 중요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러라이즈에서 스케일 아웃 해갖고 각각은 이제 분산 처리를 이제 해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한 1년 넘게 걸릴 거를 이제 2주 만에 다 분산 처리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일반적인 연구실이나 특정 조그만한 이제 그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이걸 다 서버를 마련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RNA-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뭐 데이터 생산 뭐 해서 샘플 곱하기 하면은 이 시퀀싱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적은 시간이 걸리지만 역시나 많은 데이터와 데이터 스토리지와 시간이 필요하고요. 드노버 샘플이 제일 문제죠. 메모리도 많이 필요돼야 죽겠는데 시도 한번 할 때마다 뭐 이런 그 용량 큰 지문 같은 경우에는 막 한 시도 한 번에 막 일주일씩 갑니다. 일주일 동안 돌아요. 일주일 동안 계속 돌아가고 트라이를 할 때마다 이제 시간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결책으로 나온 것들이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뭐냐면 일일이 이제 어떤 엔드 유저들이 그런 시스템을 다 마련하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리고 하나 마련해놓고 데이터가 이 시스템만 잠깐 쓸 게 아니라 아싸리 쉽게 이렇게 서버를 제공해주는 업체가 서버만 제공을 하고 엔드 유저는 필요할 때마다 접속을 하고 접속해서 분석을 진행하는 약간 이런 형태가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조현길 지노믹스랑 인실리코젠 그 한경대 그 유전치 병사업랑 같이 이제 KT 지노 클라우드하고 섞여가지고 애니멀 지노 클라우드라는 것들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좀 멀지 않은 미래에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던 뭐 이 시퀀싱 같은 경우도 아까 그때 말씀드렸죠. MG라스트 같이 데이터만 슉 올리면 클릭해갖고 바로 변이된 착축시간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애니멀 지노 클라우드 같은 것들을 만들고 있고
특히나 이제 그 대부분의 어떤 대표적인 서비스죠. 아마존 웹 서비스라든지 갤럭시 같은 것들은 다 사람 기준으로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이제 좀 사람에 비해서는 비주류이기 때문에 연구를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따로 이제 그 뭐죠? 기존의 것들과 차별화를 둬서 그런 기능들을 추가한 클라우드 시스템을 저희는 만들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저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바이오 인포메틱스 분석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엔드 유저 분들이 많을 텐데 한번 학교에서 또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한경대학교에서 톡에서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교육을 마무리를 할 건데요. 지금까지 교육은 전부 이제 저희 연구팀인 서울대학교 바이오과학 연구실과 조인김진님께서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뭐 필요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저희 명함 필요하신 분들 받아가시고요. 그래서 필요한 궁금하신 거 다 물어보시면 되고 지금 오늘의 수업한 내용들은 전부 이제 저희는 이제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관련된 어떤 교육들을 조금씩 동영상 클립으로 만들어서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교육 내용은 전부 동영상 클립화돼서 홈페이지에 머지않은 시간에 다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저희가 나와서 이렇게 떠든 그 교육이 굉장히 인텐시브하고 막 퍼붓듯이 이렇게 했는데 이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동영상 참고하시면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교육 다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자, 지금까지 조현김 교수님 저는 선임연구원과학이라고 하고 여기 이제 같이 연구하는 정현주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